안녕하세요. 다이마트 뺑기통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수제와 방수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수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수라는 뜻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사진처럼 우리 연잎에 물이 묻으면 물이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물방울이 떼굴떼굴 구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발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방수는 발수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인데요. 물이 스며드는 것도 막지만 어떤 물이 새는 것, 찢어져서 물이 새거나 어떤 크랙이 가서 물이 새는 것을 막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가 발수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발수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커버와 같이 수용성 발수제가 있고요. 그리고 레인코트와 같은 유성 발수제가 있는데요. 수용성 발수제는 냄새가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침투력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유성 발수제는 냄새는 많이 나지만 침투력이 좋고 그리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물론 가격은 유성이 더 비싸지만 유성은 특히 여름철에 작업 시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명 보르크라고 하는 이렇게 물이 잘 침투하는 이런 블럭에 저희가 아랫부분에 표시가 날 겁니다. 발수제를 바르고 난 뒤 건조시키고 나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물이 흡수되지 않고 떼굴떼굴 구르는 이런 현상을 발수라고 합니다. 이 발수제의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물이 고인다든지 특히 수압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랙이 가서 이런 부분이 깨진 경우에는 발수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이 가거나 아니면 일부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는 방수의 어떤 그런 개념이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 표면을 보시면 아주 얇은 부분만 침투를 해서 겉에만 이렇게 발수 효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진 단면에는 물이 그대로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발수 효과가 없고 겉표면만 아주 얇은 부분만 발수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수제는 특히 벽체 같은 곳에 사용을 하고요. 수압이 걸리는 옥상 바닥이나 이런 곳에는 잘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보시면 거의 두께가 없다시피 하는 부분만 발수 효과가 있죠. 물론 유성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침투력은 좋습니다. 우리가 방수라고 하는 방수제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크린탄이라든지 싱글탄 같은 이런 방수제는 발수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표면에 이런 우리가 나무 부분을 소지라고 생각을 하면 소지 부분에 이렇게 두껍게 막을 형성해서 특히 신축성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랙이 가거나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가정했을 때 물론 표면은 상도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찢어지는 그런 표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중도 부분,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중도 부분이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도는 중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무리 구부리고 그리고 크랙이 가서 찢어지더라도 중도 부분이 신축성을 갖고 늘어나면서 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죠. 물론 상도는 일부 발수 기능도 있습니다. 물방울이 좀 구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런 목적의 방수제가 주로 옥상 바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많이 보셨지만 크린탄, 싱글탄, 블랙탄, 비노출 방수제라든지 그리고 탄성탄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수제와 방수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은 옥상 바닥 부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건물의 벽체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벽체에 발수제를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파란색 형태로 발수제가 침투를 해서 표면에 발수 기능을
갖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발수제가 시공되었을 때는 비가 오게 되면 물방울을 이렇게 튕겨내는 발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벽체에 크랙이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크랙이 갔을 때는 보통 작은 비가 왔거나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비가 잘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표면에 이런 발수 형태를 계속 갖게 돼서 그런 누수가 없을 거지만 많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비가 이렇게 벽체를 치는 경우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어떤 공백으로 인해서 물이 안쪽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수제는 이런 부분에 크랙이 가거나 그리고 그 구조물이 이탈돼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방수제의 경우에는 주로 옥상 바닥에 이렇게 시공이 되는 방수제 예를 들면 이 방수제가 탄성우레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성우레탄을 약 2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시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리 많은 물이 고이더라도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런 우레탄 방수제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랙이 만약에 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크랙이 이렇게 갔을 때 크랙은 비록 가서 물이 들어갈 공간은 생겼지만 이 우레탄이라는 이 방수제가 얘는 크랙이 가더라도 얘는 찢어지지 않고 늘어나게 되면서 물이 이 안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방수제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많은 비가 와서 물이 고이더라도 비록 크랙이 있지만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수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런 우레탄이 없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발수제로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으로 크랙이 생긴 부분으로 물이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옥상에는 발수제를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벽체에 주로 발수제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이 벽체의 이 부분들도 비록 크랙이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옥상 바닥처럼 물이 고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벽체는 방수제를 시공하기보다는 주로 발수제를 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벽체는 주로 발수제, 그리고 옥상 바닥에는 방수제를 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수제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수성이든 유성이든 발수 성분을 가지는 실리콘 성분이 보통 잘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전에 충분히 잘 흔들어 주시고요. 아주 물처럼 묽기 때문에 보통 그 물뿌리개 같은 걸 이용해서 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업체에서는 대량 작업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발수제는 발수 도장을 하고 나서 건조가 되면 수성 페인트든지 이런 부분 도장이 힘들기 때문에 주로 이런 적벽돌과 같이 칠이 잘 되지 않는 부분 사용하고요. 물처럼 묽기 때문에 이런 물뿌리개 같은 곳에 담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도 없을 때는 이런 조그만 물뿌리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시려면 손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주로 적벽돌이나 수성면 위에도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도장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집에 방수나 도장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발수제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을 하셔야 발수제로 인한 도장이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하자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발수제와 방수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